심정숙 앵커가 소개해준 대로 스타 한 명이 또 성추문 수렁에 또 빠졌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포를 싣고 다닌 그런 택시 운전사 드디어 덜미가 잡혔다고 하는데 소식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네. 그 스타의 이름이 가수 정준영 씨인데요. 저희가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잘 보고 있는 그런 스타 연예인인데 이번에 또 어떤 내용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까? 네, 바로 정준영 씨가 이 여자친구인 A 씨와 함께 성관계를 하던 중에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면서 이 여자친구 A 씨가 경찰에 정준영 씨를 고소했는데요. 네. 재밌는 건 이후에 A 씨가 바로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관련법상 이거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 거죠. 예. 네,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급기야 정준영 씨가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정준영 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초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이창호 미디어에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물론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당시 촬영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자신의 의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된 일체 결정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분들의 성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약하면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과거 여자친구나 자기나 그 일이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는다. 둘 다 굉장히 곤란하다. 죄송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우정 기자.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니까요. 그 언론 보도에 댓글을 누군가 달았는데 그게 바로 당사자인 정준영 씨 같다. 이런 이야기죠. 네, 이 보도가 처음 알려진 게 23일 저녁입니다. 한 스포츠 매체에서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이후에 네이버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네. 아이디가 포켓 땡땡땡땡이었습니다. 네. 네. 정준현 씨 아이디가 포켓 2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정준현 씨가 포켓몬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디도 비슷하게 맞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내가라는 저런 댓글을 달아서 혹시 진짜 정준영 씨가 저렇게 댓글을 단 게 아니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전혀 심각하게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안 보고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이유종 기자 네. 지금 정준영 씨가 고정 출연하는 공영방송 예능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뭐 오늘도 방송이 나간다는데 그냥 이번 물이랑 관계없이 그대로 그냥 방송을 한다고 그러죠? 편집 없이? 네, 조금 있으면 방송이 되는 KBS에 있는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6시 25분부터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네. 일단 KBS 측에서는 아직은 주말 상황을 가지고 정준영 씨를 배제하는 것, 편집해서 드러내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추후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보겠다. 이런 것이 현재 KBS 예능 담당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 시청자들 중에서는 어쨌든 일단 의혹이 불거졌으니까 하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요구가 네티즌들 중심으로 되고 있다죠? 예, 네티즌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준영 씨 너무 실망스럽다. 하차시켜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준영 씨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KBS나 다른 또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의 의견에 따르겠다. 처분 기다리겠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네, 여상훈 변호사님. 상대 여성이 고소를 했다가 취소를 지금 한 상태고요. 취하를 한 상태고. 근데 그것이 이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서 다시 이제 시끄러진 상황인데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지금 처리가 돼요? 이게 친고죄라 그러죠. 네. 고소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고소를 취하면 곧 처벌을 못하게 되는 건데 이게 친고죄가 아닙니다. 고소 취하했더라도 처벌은 가능한데 일단 합의하에 촬영한 것은 촬영한 자체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촬영하면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근데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이걸 또 합의 안 하고 인터넷에 올리면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정준영 씨 이제 고소 취하라면 물론 이제
처벌에 있어서 수위가 좀 낮아지는 건 있는데 네. 처벌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만일 SNS에 올렸다면. 그 영상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도 또 또 하나의 중요합니다. 점이 되겠네요. 예. 네. 어쨌든 뭐 그 동영상이 담겨 있는 휴대전화까지 없앴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의도도 약간 궁금해지긴 합니다. 자, 다음은 이 공포의 택시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김단비 기자 어젠가요? 서울에서 술 취한 여대생이 타고 가던 택시, 그 택시의 기사가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돌변을 해서 아주 큰일을 낼 뻔했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네. 사건은 지난 23일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네. 종로에서 만취한 여대생 A씨가 택시를 탔는데요. 하지만 이 택시기사는 이 여대생의 집이 아닌 한적한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네. 이내 택시기사는 돌변했는데요. 등산용 칼로 위협한 뒤 양손을 테이프로 묶고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강렬하게 저항하면서 미수로 그쳤는데요. 기사는 그 대신 이 여대생의 금품 12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양손이 묶인 여대생은 이 으슥한 공사 현장을 배회하다가요. 경찰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이송됐지만 크게 다친 것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지금 오늘 잡혔다는 거죠? 예, 오늘입니까? 맞습니다. 어디입니까? 예, CCTV를 분석한 결과 바로 수사 40시간 만에 이 택시기사를 붙잡았는데요. 네. 이 택시기사는 강북 경마장에서 태연하게 경마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성추행 미수 사건에 그치고 붙잡혔지만 어쨌든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이번에는 택시기사가 강도로 돌변하는 사건이 있었다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CCTV가 곧 나올 텐데요. 네. 이제 보시면 이 남성이 술에 취한 승객이 내리자 따라가서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네. 보십시오. 보면은 저 두 쫓아가서. 사람이 폭행을 하고 돌아오는 모습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 뛰어와서 저 운전석에 앉는 사람이 그 강도로 돌변했던 택시기사고 옆에 있던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 기사는 심지어 40대 승객을 이게 폭행하고 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빼앗아서 달아난 일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기사가 폭행과 절도, 마약, 전과 40범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여성은 변호사님. 사실범. 네. 전과 40범인 사람이 어떻게 택시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예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은 네.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강력범죄죠.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를 범한 사람은 네. 택시 자격 취득이 금지되고요. 그러니까 실형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실형을 다 수형 생활을 마치거나 그다음 형을 받지 않기로 면제된 경우에는 20년 동안 취득 못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집행기간 중 못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사람이 택시 자격 취득을 면허를 딸 때는 이런 범죄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전과 40범이라 하지만 사기 이런 사람의 신체에 영향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 취득이 금지되지 않거든요. 예. 이 사람 그 이후에 이 자격을 딴 이후에 이런 강도 마약을 했죠. 네. 예, 그래서 이때는 딸 수 있었는데 그다음 이런 게 따고 나서 이런 범죄를 밝혀지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취재를 해보니까요, 아마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관리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월 택시 운전사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네. 점검하는 절차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1년에 2번밖에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걸러지지 않은 채 택시 운전을 했다고 하죠. 관계당국이 좀 더 철저하게 택시 운전사들의 자격을 검증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